데뷔전입니다. 데뷔전. 그러니까 뭔가 처음으로 나섰다. 공식적으로 뭔가 처음이다. 이런 뜻이 되죠. 자, 먼저 기사부터 좀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에 도착했죠.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그리고 뭐 여러 정상들과의 개별 정상회담도 준비돼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착 전에 기내 간담회를 연 윤석열 대통령 긴장한다고요? 전혀.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약식으로 질의응답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도 깜짝 등장을 했다. 같이 등장해서 뭐 약간 인사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뭐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뭐 인사 좀 하시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이제 지나갔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스페인에서 뭐 영접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일정들이 쭉 좀 기다리고 있죠. 지금요. 보면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새벽에 들려온 소식인데요. 김건희 여사 주 스페인 한국문화원을 방문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설명도 듣고 발언도 했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스페인 안에서 지금 현재 K 컬처가 또는 K 문화가 또 K 이제 요리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더 우리 한국을 더 홍보하고 알리는데 얼마나 그 자부심을 가져둘지를 제가 잘 느낄 수가 있겠어요.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거 가장 최근 행사입니다. 도착한 이후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한 게 아니라 그냥 단독으로 방문을 한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영상까지 나와 있는데, 자,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인 활동을 해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은 한 가지 문제, 이른바 제2부속실. 그 의미는 공식적인 보좌와 관리를 받는가. 이 문제 여전히 남아 있어요. 지금 순방 중이지만 야당에서 이 문제 제기 계속하고 있거든요. 자, 이와 관련된 여야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1부속실은 대통령 일정을 관장하는 이 부속실이고요. 과연 도대체 왜 제2부속실을 두지 않아서 이런 오해를 사는지, 혹은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제2부속실이 있을 경우에는 친구를 만나셔도 다 기록이 남습니다. 그걸 설마 회피하려고 하신 건 아닌지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 그거는 사실 명확한 구정은 없죠. 네. 그렇지만 시대적 흐름의 그 변화에 따라서 그 대외 활동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대적 상황에 따라 대외 활동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제 공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게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리고 야당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김용태 최고위원. 김용태 최고위원도 얼마 전에 제2부속실 필요성을 좀 강조했잖아요. 근데 아직 만들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야당에서는 도대체 그럼 누가 지금 보좌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하거든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형식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 제2부속실 폐지를 누누이 말씀하셨고 약속을 지켜줘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기 때문에요. 지금 평시에는 부속실 차원에서 어떤 평시 임무를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여사께서 활동하실 때만 공식적으로 좀 차출돼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부속실이라는 거는 대통령에 관해서 보좌라는 곳인데 그 중에서 일부 인원이 이런 경우엔 따로 또 역할을 담당한다.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저는 뭐 대통령의 의중을 따라서 존중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지금 영상에서 잠깐 장경태 의원께서 뭐 제2부속실을 안 두는 이유가 기록에 남지 혹시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뭐 지금 부속실 차원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의도나 추측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 제2부속실 문제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이 팬클럽에 관련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팬클럽 회장분께서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고 당내에서 많은 인사들이 제가 알기로 비공식적으로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걸로도 제가 알고 요즘에는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여당 대표를 향해서도 굉장히 비판을 좀 하고 있죠. 저는 이 팬클럽 회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논란을 만드는 이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여사를 향한 지능적 안티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지능적 안티요? 계속해서 이제 저는 이런 뭐랄까요 어려움을 계속 봉착시키게 하는 분인 것 같아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면 대통령과 여사를 팔아서 본인의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SNS에 그냥 평범한 시민을 올리면 어느 언론에서 이분을 주목하겠습니까? 근데 팬클럽 회장이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꾸 SNS에 글을 올려서 뭐 욕설도 하시고 예. 일반 평론가들과도 뭐 계속 설전을 주고받으시는데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동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글쎄요, 여사의 팬클럽이 왜 필요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예. 저도 여사 팬인데 예. 굳이 뭐 팬클럽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을 선동하고 갈라치기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팬클럽 회장이나 이런 분들의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이걸 좀 자제하고 관리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고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제지하고 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팬클럽 대표의 활동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 지적을 해주는데 혹시 지금 오늘 김용태 최고위원이 이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또 그 팬클럽 대표께서 또 뭐라고 비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고요. 그거 예. 관련해서 강신업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글쎄 이거 지적을 할 때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행동하는 것이 정말 꼴사납고 가짜라서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고 있었는데요. 예.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정말 강신업 변호사께서 여사와 대통령을 생각하신다면 예. 본인 행동이 정말 많은 국민들께 지탄을 받고 있는 행동이라고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사와 대통령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님을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뭔가 좀 이렇게 이 팬클럽 쪽과 지금 여당 쪽에서 약간 긴장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죠 지금. 그래서 김용태 최고위원 오늘 좀 강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갑자기 상황이 팬클럽까지 갔어요 지금. 그러면은 뭐 어차피 얘기 좀 해보죠 그러면은. 오창석 평론가, 일단 제2부속실 문제와 팬클럽 문제 두 가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은 제2부속실은 당분간 안 만들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활동 안 하기로 이제 대선 기간 동안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활동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나토에 방문을 했는데 예. 영부인이 불참한다. 그럼 해외 외신에서 영부인은 왜 불참했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대선 기간 동안 당선 전에 활동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와야 되는데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면 가는 게 맞아요. 저도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말은 바뀔 거라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예. 중요한 건 제2부속실을 설치하라고 했었던 이유가 진짜 별게 없습니다. 예. 공개된 행보를 하기 위해서는 여사의 안전과 경호가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인 채용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불거졌을 때 공식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해야만 예. 저 사람이 사실은 뭐 무속인이었니 이런 이상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뒤에 충분히 어떤 교수라는 것이 해명이 됐지만 예. 부속실 담당자가 있었으면 곧바로 해명이 됐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기 명확하게 때문에. 누군지 처음부터 밝히고 갔겠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안전과 경호의 문제입니다.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설치돼야 되는데 지금 설치하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안 듣고 공식 행보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직진 스타일과 김건희 여사의 스타일이 저는 일치한다고 봅니다. 남의 얘기 별로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안 생길 것 같다. 여사의 의지로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팬클럽 같은 경우는 예. 이 팬클럽이 계속 지속됐을 경우에 민주당이 정말 불편해할까요? 아니면 좋아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민주당?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 민주당에서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나쁠 네. 게 없다. 계속 민주당에서 강신업 변호사에 대해서 팬클럽 활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예. 이게 문제가 정말 커져서 큰 문제로 터졌을 경우에는 예.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에게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강신업 변호사가 뭘 만들었냐면 메간 매직 방지협의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돈을 받고 뭐 10,000원씩이라든지. 근데 이게 이름이 뭘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것은 예. 사실 그게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메간 매직 방지협회를 왜 정부 공식 기구가 아닌 예. 팬클럽 차원에서 만드냐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분명히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용태 최고위원의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근데 이것도 역시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 우려스럽습니다. 팬클럽 대표께서 반응을 또 보이실까요? 지금 두 분이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를. 제 이야기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김용태 최고위원 당직자이기 때문에 반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어쨌든 저는 보도의 문제점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공식 행사를 하고 저런 주요한 메시지를 일단 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더 많이 낼 것 같은데 예. 지금 주요 보도의 논조가 예. 김건희 여사 팔찌, 발찌 패션 화제. 이거 뭐 언제까지 패션 얘기할 겁니까? 이 중요한 거는
발찌 브랜드는 땡땡이고 30만 원대 스타트업 제품이다. 아. 팔찌 브랜드는 세계 4대 주얼리 제품 중에 하나다. 아, 그런 보도가 나왔다 이거죠, 지금요. 네, 팔찌 두 개인데 하나는 200만 원대 추정이 되고 하나는 C사의 2천만 원대 추정이 돼.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아. 물가 그렇게 오른다고 하는데 이렇게 비싼 팔찌 발찌 차고 있다고 보도하는 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저는 원래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제품이면 예. 굳이 안 쓰는 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걸 앞다투 이렇게 패션으로 보도하는 게 나토의 패션을 자랑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사실은 제2부속실의 공백이 느껴집니다. 어느 정도 정부적인 판단을 했을 때 이런 보도는 좀 삼가해달라. 아니면 여사님한테 직접 가서 뭔가 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그런 부분을. 고물가 시대에 지금 임금 1% 올리냐 2% 올리냐 최저임금 9,160원이냐 9,260원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천만 원대 팔찌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사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관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이 제2부속실 얘기에다가 팬클럽 얘기까지 좀 얘기가 커졌어요, 지금 상황이요.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나온 또 반응, 논평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언론 보도가 하나 있었죠. 이른바 이 서면 조사. 그러니까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서면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오늘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 이렇습니다. 50일 넘도록 서면 조사에서 불응하면서 대통령 부인으로서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이거 문제 아닌가? 약간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 보도를 인용하면서. 아무튼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요 얘기 좀 해보죠. 요거 김종욱 전 행정관 그리고 최은영 변호사 이 순서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뭐 저 말은 맞는 거죠. 왜냐하면 핵심적으로 이유가 뭐냐면 조용한 내조, 그다음에 제2부속실 폐지는 패키지예요. 기본 그렇지 않습니까? 조용한 내조를 하니까 제2부속실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근데 지금 상황은 조용한 내조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제가 볼 때 공식적인 행보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공약을 사실상 지키지 않고 있는 이유예요. 근데 돌아가 보시자고요.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맨 처음에는 학 경력을 위조했다라는 문제하고 논문 표절 문제 때문에 국민 앞에 나서가지고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사과를 했었고, 그 이후에 조용한 내조라는 얘기가 나와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문제가 풀려야 조용한 내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좀 해결되는 게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무혐의 종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지금 제가 볼 때 시점만 따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무혐의 종결하면 뭐 문제가 많으니까 시점만 따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들은 논문 표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국민대가 아직까지 다 조사해놓고 발표도 안 해요. 전 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소위 윤석열 정부가 공정을 두고 나왔잖아요. 매우 불공정한 거예요. 이재명 국회의원은 지금 6가지 수사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129곳의 압수수색이 벌어졌어요. 예. 그다음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 같은 경우 영장까지 청구했어요. 근데 이 내용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앞으로 올라갈 거다. 윗선 수사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씨 스스로 얘기했던 조용한 내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예를 들면 진전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예. 소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공정은 뭔가, 그리고 이 정부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소위 올바른 정치라고 하는 방향이 뭔가, 예. 그것이 말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개적인 행보를 하시되 공정한 수사를 받으시라. 그럼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예. 제가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예. 선택적으로만 하시는 거죠. 본인한테 필요한 것만 선택하시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아예 그냥 무시하시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부 어느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최인영 변호사, 법조인이시니까요.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이 서면 조사 지금 불응하고 있다. 50일 넘도록 불응하고 있다. 이거 좀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거는요? 변호사가 잘못한 거죠. 50일 이내에 서면 써내는 거는 본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변호인이 변호인 의견서로 준비를 내는 해서 거죠. 물어보든 해서 그걸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늦게 내는 건 변호사가 잘못인 것 같은데, 근데 50일이 넘도록 서면 조사에 불응했다고 얘기 탓하는 것은 검수완박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늦추고 하는 그에 대한 여파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경찰이 너무 업무가 많은데 이것도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어요. 예. 작년 말에 제가 서울에 있는 모 경찰청에 고소를 해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난 어제야 이제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7개월 만에요.
지금 경찰의 실무적인 예가 그겁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서울경찰청 그 반부패 수사단에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예. 왜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압박하죠? 저는 거꾸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 이만큼 빨리 수사가 되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국 거꾸로 아까 저 이재명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 이재명 지금 전 지사 지금 의원에 대해서 하는 조사가 지난 5년 내내 이루어졌습니까? 아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성남 경찰청 검찰 지청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막았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50일 정도의 어떤 서면 조사를 하라고 그리고 그 서면 내라고 했는 거에 대한 기한도 정해지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서울경찰청에서 5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라라고 했다고 하면 그거를 탓할 수는 있죠. 딱 시한을 정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안 한 상태에서 50일 넘도록 서면 조사에 불응한다는 말 자체가 예. 잘못된 것이고 어제 KBS 보도를 봤을 때도 변호인 측에서 의견서가 다 됐다. 조만간 낼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면 조사에 불응한다고 하면서 광폭 행보한다는 것 자체가 팩트가 잘못됐다. 나아가 아까 그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어떤 예. 그 외교 관련해 가지고는 저 조금 전에 아까 보니까 그 스페인의 필리페 그 국왕 같은 경우에 예, 국왕 부부요. 부부가 있으면서 정말 저도 필리페 국왕이 저렇게 있고 저렇게 품이 있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스페인의 국격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혼자 거기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윤 대통령 이외에 퍼스트 레이디 외교란 게 있습니다. 예. 그것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이제 처음 이제 대통령 영부인으로 시작하는데 좀 지켜보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외교와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수사는 분리해서 보는 것이고 결국 변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예. 어떤 답을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긴 합니다. 최윤영 변호사는 한마디로 말씀드려 좀 지켜봐 주세요. 지금요. 지금 초기잖아요. 이 말씀이네요. 지금요. 예, 김종욱 아니, 소장님. 사실관계는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면 이재명 의원에게 5년 동안 수사 안 한 게 어떤 게 있죠? FC 성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3년 6개월 동안 수사 종결한 것 같다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 사건 1년 6개월 동안 수사했는데 아무 나온 거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니, 3년 6개월 동안 한 건 또 문제가 있는 거고 1년 6개월 동안 한 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이제 5년 동안 했는데 수사한 게 뭐냐 그 말에 그러니까 예를 대한 들면 반론이시군요. 고소고발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적어도 대통령 배우자께서 50일 동안 서면조사에 불응하고 있으면 응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이 예를 들면 예.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가 돼가지고 수사의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들게 한다고 말씀하시게 되면 예. 제가 또 경찰을 갖다 무시하는 발언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아니 서면조사하는 걸 불응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옹호해줄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오히려 국민의힘 스스로가 예. 그런 건 법이 정한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 출신이신데 예. 그게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요청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해서 조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볼 때 상식적인 조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윤정 변호사께 뭐 반론하실 거 있으면 제가 한 30초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20초만 할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이 빨리 해서 내야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에 정말 저 정도 빨리 조사하는 사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정도면은 요새는 통상 이 정도도 빠른 거다 이런 말씀이군요 지금. 아무튼 어떤 행보가 있을 때마다 참 정치권 반응이 많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좀 다뤄봤습니다.